지역 맞춤 부동산 세미나 우리 동네 맛동산. 자세한 내용은 영상 하단의 링크 혹은 3프로 앱을 통해서 확인하세요. 자, ETF에 관한 이야기. 나는 ETF 별로 관심 없어 하시더라도 이걸 알면 흐름, 시장의 전반적인 플로우를 알 수 있기 때문에 한번 들어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심층 인터뷰 삼성자산운용 김도형 본부장님 또 나와주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자, 오늘은 ETF에 대한 이야기를 해주실 건데요. 최근에 11월 뭐 개인 그리고 기관 뭐 많이 산 ETF가 있을 것 같아요. 네네. 그 사실 이제 제가 한 달에 한 번 이렇게 찾아뵙고 말씀을 드리는데 개인 투자자분들 이렇게 오늘 아까 앵커님께서도 관심이 없을지라도 이제 한번 들어보라고 하셨잖아요. 근데 실제로 관심이 엄청 많으세요. 네, 뭐 이제 제가 혹여라도 이제 뭐 이런 얘기 드리거나 ETF 상품 말씀드릴 때 이제 이게 뭐 꼭지 아니야? 아니면 또 왜 또 이런 홍보하려고 저희 상품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저희 회사 게 아닌데도 이제 그런 경우들이 있으신데 저는 다 수렴하거든요. 그러니까 다 받아들이는데 실제로 이제 하시는 걸 보면은 오늘만 하더라도 우리 박근영 부장님께서 로봇 얘기 엄청 해주셨고, 그렇죠. 네. 뭐 2차전지 얘기 많이 하셨잖아요. 네. 오늘 다 개인 순매수에 또 반영이 됩니다. 오늘 제일 많이 사신 게 저희 레버리지, 코덱스 레버리지, 또 150 인버스 이런 거 많이 사셨고요. 또 로봇 관련한 ETF나 2차전지를 인버스로 또 많이 매수하셨어요. 그런 것들을 오늘도 그랬고 한번 11월 달은 어땠는지를 제가 준비한 자료를 통해서 같이 보시면 조금 다른 분들은 뭘 투자하고 계신지를 보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네, 그래서 준비한 내용들을 보면요. 그 자켓을 왜 오늘 자켓 안 입고? 제가 댓글을 보려고 한 게 아니라 더워가지고요. 제가 지금 지하철을 시간이 너무 타이트하게 자료를 만들고 6시 10분에 저희 회사 강남역에 있는데 뛰어가지고 이렇게 막 2번 갈아타가지고 여의도 도착했더니 땀이 나서 안 그래도 무거운 몸이 계단이 엄청 많잖아요. 제가 운동을 해야겠다라는 생각을 하여튼 네, 여러분 건강하게 운동을 하셔야 또 투자를 잘할 수 있어요. 항상 이태리산 자켓을 입고 오시나요? 맞아요. 그런가요? 네네. 니트 이태리 거죠? 이거 로마 거잖아요. 이거 이탈리아가 산 것 같은데. 로마에서. 이탈리아 거는 아닌데요. 나폴리? 이거 그냥 미국 브랜드인데. 미국 브랜드입니다. 이탈리아에서 싸게 팔길래. 자, 여러분 ETF에 집중해 주세요. 이탈리아는 이거. 자, 오케이. 네, 자료 시간이 얼마 없어서 일단 11월에 개인 순매수를 많이 하신 거 7개를 찾아보면 11월에 드디어 뭐 잘 아시겠지만 8, 9, 10월을 지나서 부진했거든요. 우리나라 증시가. 11월에 드디어 반등을 했죠. 뭐 여러 가지가 이유가 있었는데 코스피 200이 한 10.4% 올랐고요. 코스닥 150이 한 12.4% 올랐습니다.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이제 뭐가 많이 사시냐면 인버스 ETF. 보시면 인버스 2배. 그리고 또 이제 새롭게 2차전지 탑10 인버스라는 ETF가 있습니다. 이게 한 2달 전쯤이었나 이제 KB스타에서 상장을 했어요. 우리나라 최초로 2차전지 하루 수익률의 마이너스 3배죠. 그러니까 2차전지가 빠져야 사는 거고 빠지면 수익이 나는 건데 오늘 이 ETF도 좀 매수가 좀 꽤 있었거든요. 그 이유가 2차전지가 올랐으니까 이제 약간 단기 좀 짧은 호흡으로 투자하시는 분들이 요 상품을 또 이제 투자를 하십니다. 내릴 수 있겠다. 네네네. 그래서 보여드렸던 것처럼 근데 2차전지 탑10 인버스 샀는데 11월 수익률 안 좋네요.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보시면 좋으냐면 그러니까 빠졌잖아요. 2차전지가 많이 올랐잖아요. 그러니까 인버스가 빠졌다라는 얘기는 그 해 11월 달에 2차전지들이 좋았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빠질 것 같으니까 이제 사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분들이 물리신 분들도 물론 계시겠지만 2차전지가 너무 단기에 다시 좀 반등을 하니까 또 빠지지 않을까? 그러니까 제가 봤을 때는 2차전지의 11월 달의 상승은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장기 성장성에 대한 부분보다는 좀 단기적인 호재에 좀 집중되지 않았나. 그래서 개인 투자자분들이 인버스에 좀 투자를 많이 하신 것 같아요. 비슷합니다. 그러니까 주가가 오르면 인버스 투자하시고 주가가 빠지면 레버리지로 트레이딩 하시는 게 우리나라 ETF 투자자분들의 특징인데 그 이유는 우리나라 투자자분들, 개인 투자자분들은 ETF를 주식이라고 인식을 하시는 것 같아요. 근데 이제 기관 투자자분들은 좀 주식이라기보다는 좀 분산된 지수가 종목이 여러 개가 있다 보니까 좀 분산된 인덱스 투자라고 생각하시는 거랑은 좀 차이가 있는 것 같고요. 그래서 여기 인버스들이 좀 특징적이었다라는 게 있고요. 두 번째로는 올해 우리나라 ETF 시장이 한 40조 원 정도 증가를 했습니다. 엄청 많이 증가를 해서 이래도 되나 싶을 정도로 너무 빨리 증가를 해서 좀 뭐 좋으면서도 이유가 있나요? 그러니까 이게 여기 써 있던 말씀드린 것처럼 CD 금리나 KOFR 저희 코퍼라고 해서 예전에 한번 소개해드린 적이 있는데 금리 연기형 ETF 흔히 이제 파킹형이라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손실이 나지 않습니다. 운용을 엉망으로 하지 않는 이상 그러니까 구조적으로 매일 이자를 받도록
지수를 만든 상품들이 여기 저희 코덱스 CD 금리 액티브나 시장에 상장된 다른 이제 금리형 기업들이 좀 그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얘는 CD 금리 지금 한 3.8% 정도 될 것 같은데요. 그거에 하루치 이자를 차곡차곡 쌓아주는 상품입니다. 그게 이제 저희가 이거 100만 원으로 상장했는데 일자 보도자료로 이게 5조 원을 돌파했거든요. 그만큼 올해 상장했는데 5조 원을 가장 빠르게 달성한 이유는 아무래도 증시가 뭐 나스닥이나 우리나라 코스닥도 좋았지만 변동성이 엄청 컸잖아요. 많은 분들이 이제 미국 금리에 일희일비하시면서 이제 하루는 좋았다 하루 나빴다 하니까 좀 변동성이 커지면서 이런 안전하게 이자, 그러니까 안전 마진을 확보할 수 있는 상품들에 자금이 많이 들어오고 있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궁금한 게 있는데 저 이거 잘 몰라서 진짜 여쭤보는 거예요. 그 ETF는 우리가 주식시장 그러니까 HTS에서 거래를 할 수 있는 거잖아요. 맞습니다. 그러면 만약에 예를 들어서 뭐 2차전지 인버스, 곧버스 ETF가 있으면 뭐 예를 들어서 걔네들이 전반적으로 한 5% 빠졌다고 하면 얘는 그냥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할 때는 10%의 수익을 줘야 되는 거잖아요. 아, 그렇죠. 근데 이게 그냥 거래되는 거잖아요. 그러면은 여기 안에서도 수급이 좀 있을 텐데 얘가 마이너스 저쪽이 마이너스 5% 났다고 여기서 플러스 10으로 이렇게 딱 정량적으로 주지는 않을 것 같은데 그게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게 계산이? 이제 제가 앵커님 점을 잘 이해한 거라면 답변이 그러니까 그 ETF 그러니까 레버리지나 2배 인버스라는 거는 그 한 배짜리 안에 들어 있는 종목의 이제 2배인 거죠. 예를 들어서 뭐 이 코드 그 KB스타 상품으로 말씀을 드려보면 KB스타에 2차전지 탑10이라는 ETF가 있어요. 10종목으로 구성이 되어 있고 그거를 바로 마이너스 한 배를 따라가는 거고요. 그러니까 수급의 영향에 따라서 얘네들도 움직이는 질문이시죠. 그러니까 얘네들을 이제 선물로 2배를 일으키는 거죠. 그러니까 레버리지라는 거는 코덱스 레버리지는 코스피 200에 들어있는 현물 100%와 코스피 200 선물 100%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현물의 수급에 영향을 주진 않습니다. 이해가 되셨는지 모르겠지만 너무 잘 아시잖아요. 아니요, 2차전지 그 레버리지라고 하는 상품도 그 안에 들어있는 현물하고 이제 각 종목들의 선물로 일으키기 때문에 나머지 100%는 선물로 수급을 조절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현물 수급에 영향을 주진 않는다. 좀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좀 어렵다. 제가 물어본 건 뭐냐면 다시 한번 짧게만 할게요. 시간이 없으니까. ETF도 거기서 사는 사람 파는 사람이 있어서 수급으로 또 움직일 거고 그 안에 구성된 종목은 또 따로 수급대로 또 따로 움직이잖아요. 그럼 얘네가 3% 움직인 거랑 이게 정량적으로 맞춰서 얘가 움직이진 않을 테니까 왜냐면 여기에 맞는 수급이 또 있을 거 아니에요. 매우 좋은 질문이셨어요. 이걸 어떻게 움직이는 건지. ETF는 그 수급의 영향보다는 그 안에 들어있는 종목들의 가격을 잘 계산을 해가지고 그 가격의 움직임을 계속 맞춰서 그 적정 가격을 호가를 제공해주는 역할을 하는 LP 증권사가 있습니다. 그 가격을 그래서 얘네들이 저희끼리만 사고 파는 게 아니라 그 구성 종목들의 가격의 움직임을 그걸 이제 장중에는 이제 INAV라고 하는데 그 INAV 가격에 맞춰서 호가를 공급해주는 사자 팔자 매도 호가 매수 호가를 내는 주체들이 있거든요. 유동성 공급자라고 하는데 그 플레이어들이 그 가격에 맞춰서 호가를 잘 제공해줍니다. 물론 안 되는 경우가 아주 가끔은 발생은 하는데 그건 아주 이례적인 일이고 그래서 저희 ETF의 수급이 물론 이제 그렇게 많이 잘 거래가 되면 이거 잠깐 길어지긴 하지만 ETF를 많이 사셔가지고 해당 ETF를 그러면 구성 종목을 또 이제 저희가 설정이라는 걸 계속 늘려나가야 돼요. 그러면 그 해당 비중대로 종목을 많이 사야 돼요. 그러면 그게 수급에 영향을 갈 수는 있죠. 오케이. 그런 것들이 좀 있습니다. 그럼 이거를 종목으로 보면 안 되는 거네요. 그렇네요. 그렇죠. 그럼 반도체 지수 전반적인 게 한 2% 정도 올랐다고 치면 이 반도체 ETF 대표적인 게 있으면 걔도 어떻게 가격을 맞춰서 2% 정도 올려준다. 대부분의 케이스는 그렇죠. 구성 종목의 그 안에 그래서 구성 종목을 보셔야 돼요. 똑같은 반도체 ETF여도 구성 종목이 다르면 움직임이 다르게 돼요. 이해했어요. 그럼 수급과 거래량이 거의 없어도 상관은 없겠네요. 그래서 사실 거래량이 많이 적은 ETF가 거래가 안 되는 건 아니에요. 잘 돼요. 잘 되는데 상대적으로 좀 호가가 얇을 수는 있죠. 오케이. 이해했어요. 네네네. 다시 돌아가서 너무 좋은 질문이셨어요. 네, 감사합니다. 그리고 또 이번 달에는 엔화가 워낙에 많이 빠져 있잖아요. 달러당 한 147엔 수준인데 그래서 엔 선물에 투자하는 ETF라든지 여전히 이제 장기 국채에 투자하는 상품들에 대한 관심이 좀 많으셨습니다. 그리고요, 그게 이제 보시면 2차전지 산업 관련 기업 주가를 제가 그래서 가져와 봤습니다. 왜 이렇게
이번 달에 좀 많이 올랐나 봤더니 대표 기업들로 많이 오른 걸로만 좀 가져와 봤어요. 그래서 네. 포스코 퓨처엠, 에코프로비엠, LG화학, 이노베이션, 포스코 홀딩스, 뭐 에코프로 순이거든요. 그럼 보시면 빨간색이 1개월, 이 남색이 3개월이에요. 그러니까 이번 달 제외하고는 계속 안 좋았다는 거죠. 근데 이번 달에 좀 좋다 보니까 단기적으로 아까 보셨던 그런 인버스형 상품으로 좀 많이 돈이 들어오지 않았나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10월 달까지 안 좋았던 이유는 뭐 많은 분들이 설명 주셨겠지만 10월 달에 이제 테슬라가 실적 발표했었는데 어닝 좀 쇼크가 나왔었고 네. 포드랑 GM이 전기차 생산 목표를 하향하면서 전반적으로 전기차 시장이 좀 안 좋지 않나라는 이건 사실 중국 전기차 쪽으로도 영향을 미치고 있는데요. 그건 뒤에서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럼 지금 전반적으로 개인들은 2차 전지의 저가 매수를 노리고 있다. 네. 라고 이렇게 파악하면 될까요? 네, 우리나라 좀 개인 투자분들은 국내 국장에서는 2차 전지랑 반도체 뭐 이 정도를 많이 투자하고 계신 것 같아요. 그리고 더 짧게는 레버리지나 인버스로 많이 활용을 하고 계시고요. 알겠습니다. 그렇다면 11월에 개인이 순매도한 탑 네. 7도 한번 확인해 볼까요? 네. 순매도를 보면은 우리나라 이제 개인 투자자분들이 왜 스마트하신지가 또 잘 알 수가 있습니다. 네. 레버리지 상품을 많이 파셨어요. 그러니까 매도를 많이 했어요. 우와. 즉 11월에 장이 좋았잖아요. 그래서 이 정도는 저희가 봤더니 차익 실현으로 보여진다. 여기서 차익 실현을 해가지고 많이 올랐으니까 인버스로 좀 이제 가시지 인버스로. 않았나. 와. 되게 스마트하게 예전 같으시면 장투를 많이 하셨을 것 같아요. 또 많이 빠지면 흔히 이렇게 잘 버틴다, 오래 버틴다 이러잖아요. 네네. 버티시는데 그런 게 아니라 뭐 손절도 잘하시고 차익 실현도 잘하시는 바로. 예, 그런 스마트한 투자를 많이 하신다 생각이 들고요. 달러도 이제 달러가 많이 빠졌잖아요. 그래서 오늘 기준으로 환율이 한 1,290원 정도 하는 것 같은데 달러 인버스 2배짜리 ETF로도 이제 차익 실현을 하셔서 나가셨다. 투자를 하고 나갔다. 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사실 여기 이제 CD 금리가 그러니까 타이거 상품도 있는데 타이거 상품에서는 좀 매도세가 나왔던 부분들은 좀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저희 타이거 CD 금리에서는 좀 매도가 나오고 아까 보셨던 저희 코덱스로 좀 들어오셨는데 이유는 그런 것 같아요. 저희는 100만 원에 상장을 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금리를 좀 잘 반영하지 않나. 이런 모습들이 있었고요. 네. 아까 말씀드렸지만 이제 반도체 관련해서는 엔비디아 실적 발표한 이후에 좀 주춤하는 듯했지만 결국 AI밖에 없지 않나. 이런 기대감에 미국 반도체 종목이 상승하면서 필라델피아 반도체 ETF도 이제 차익 실현을 하시는 부분들이 좀 나왔습니다. 아하. 오케이. 알겠습니다. 네. 서학개미 투자 동향? 네, 이게 뭐냐면 제가 개인적으로 ETF업을 이제 오래 하다 보니까 투자자분들의 행동을 좀 분석하는 게 재밌더라고요. 네. 투자 이제 비헤이비어라고 하잖아요. 그거를 좀 찾아보니까 이제 뉴스로도 좀 나왔는데요. 미국 주식 이제 서학개미 투자자분들이 미국 주식을 추격 매수하지 않으시고 이제 우리나라 국장처럼 차익 실현을 잘 하신다. 즉 횡보하고 하락을 하면 매수를 하고 상승을 하면 과감하게 미련을 갖지 않고 매도를 하는. 예, 그래서 이게 빨간 선이 S&P 500의 지수고요. 네. 이 파란색 막대기가 이제 그 해당 매 주마다의 순매수 미국장 가셔서 직구하시는 순매수 순매도거든요. 네. 그러니까 여기서부터 이제 최근에 이제 올랐는데 여기서 더 안 사시고 이렇게 차익 실현을 하는 아름다운 모습을 좀 보여주고 계시다. 끝물이라고 보는 거네. 진짜 잘하신다. 네, 그 맞습니다. 끝물이라고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보는데 진짜 네. 끝물이에요? 뭐 제가 알 수는 없지만 또 이제 우리는 산타 랠리를 기대하고 있잖아요. 네. 오, 실제로 기대하세요? 저는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뭐 이제 내일인가요? PC 소비 지출 지표가 되게 중요할 것 같은데 저는 네. 지금 나오고 있는 분위기는 뭐 지금 그 블랙 프라이데이나 뭐 사이버 먼데이 이런 것도 다 좋다 보니까 네. 미국이 아무래도 뭐 이런 AI 관련 반도체 중심으로 가지 않을까, 오. 빅테크나 조금 괜찮지 않을까, 실적 장세가 나오지 않을까 이런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분들은 살짝 좀 일찍 판 거네요. 본부장님. 아닙니다. 또 다시 들어오시면 되죠 이제. 또 들어오면 돼요. 좀 뭐 지금 빠진다고 주춤하니까 그러면은, 뭐 지금 그러면 오케이. 뒤에서 그런 사고 식으로 있다. 네. 잘 하고 계시다. 미국 주식은 뭐 샀어요? 그래서 이게 되게 재밌더라고요. 이게 제가 탑 7이라고 써놓고 12개를 넣어놨는데 네. 그 이유는 재밌는 게 좀 많더라고요. 그래서 말씀드렸지만 11월 달에 제일 많이 사신 게 미국 반도체 인버스로 3배. 인버스? 이게 이제 너무 많이 올랐다 이거예요. 오. 이게 SOXX하고 속설이라고 이제 미국 반도체가 3배 레버리지와 3배 인버스가 있는데 네. 지금 이 11월 달에는 뭘 제일 많이 사셨냐? 반도체의 3배
하락에 베팅하시는 하락에 거죠. 베팅하는 거죠. 너무 많이 올랐다 이거죠. 사실 실제로 많이 오르긴 했습니다. 네. 근데 한 달 수익률이 마이너스 40 가까이 되네요. 그러니까 얘가 인버스니까요. 올랐다는 거야. 올랐다. 그래서 이제 겉버스도 아니야. 가자. 와. 3배. 3배라서. 반도체 인버스는 진짜 용감하다. 3배 인버스. 어떻게 이거 엄청 많이 사시는. 근데 이게 첫 번째예요. 이게 11월 달에 순매수 순매수. 1,800억 원 정도 매수했습니다. 이야. 근데 뭐 예전에도 제가 이제 자주 말씀드리지만 우리나라 3배의 민족이라고 세 2배는 안 하세요. 어. 우리나라에서는 아직까지는 2배까지만 허용이 되거든요. 아. 저는 그게 제가 개인적으로는 우리나라 장에서는 3배는 허용 아직은 아닌 것 같아요. 왜요? 변동성이 너무 크니까요. 에이. 할 거면 3배를 해야죠. 에이, 본부장님 왜 그러세요? 사실 이태리 5배까지 있으면 좋아. 제 심장으로는 2배까지가 제일 좋은데 미국장 가셔서는 2배가 이제 밋밋하시니까 3배로 많이 하시죠. 오케이. 네, 그런 게 있었고 그래서 그쪽은 수익률이 안 좋았고 반도체는 네. 계속 견고한 상황이고 네, 테슬라는 여전히 뭐 좋아하시죠. 와, 야. 수익률이 너무 좋아요. 850억, 40억 정도 매수하셨고 테슬라도 요즘에는 제가 뭐 여기다 적어놓지 않았지만 테슬라를 활용한 콜옵션 매도 커버드 콜 전략을 활용한 TSLR이라는 ETF도 오. 그게 이제 콜옵션을 매도하는 게 커버드 콜 전략이잖아요. 네네. 테슬라 콜옵션이 변동성이 크니까 커버드 콜 전략은 그 해당 종목이 변동성이 커야 프리미엄을 많이 수취할 수 있는 구조거든요. 근데 테슬라 변동성이 엄청나니까 거기서 발생하는 프리미엄이 많아서 분배율이 제가 오늘 봤는데 한 연으로 했을 때 한 60%가 되더라고요. 월 분배를 주는 상품인데 또 뭐 그런 것도 있다 말씀을 드리고요. 네. 와. 보셨지만 이제 세 번째 TLT나 10번에 이제 TMF 얘가 이제 미국 장기채로 TLT는 이제 한 배. 그러니까 이번 달에 금리가 좀 많이 빠졌잖아요. 네. 그래서 한 9% 정도 올랐고 얘가 듀레이션이 한 16.6년 되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제 아, 그 정도에서 한 50bp 정도 금리가 빠졌다라고 보면 되겠죠. 아 TLT 살 걸 저 그 엔화로 사는 거 있잖아요. 아, 261. 거기 하셨다고 하셨잖아요. 261 샀잖아요. 그거 나쁘지 괜찮을 것 아니에요. 같은데 아니에요. 그거 5%밖에 안 돼요. 아, 그래도 수익을 TMF를 나셨습니다. 살만하네요. 3배. TMF를 샀어야 되는데. TMF 3배네. TMF 이제 제가 뒤에서도 간단하게 보여드리겠지만 뭐 3배 괜찮으시면 네, 3배도 나쁘지 않죠. 아 저는 제 우리나라 장도 뭐 저기 상한가 하한가 늘려준 거 얼마 안 되잖아요. 네, 30%로 올렸잖아요. 맞습니다. 그것도 미국처럼 좀 이렇게 풀고 사람들이 다 와일드하게 몇 번 이게 겪어봐야지 이게 딱 주식 시장이 정화 작용이 딱 되지. 맞습니다. 그러면은 한강 큰일 납니다. 에? 한강. 무슨 한강이야. 한강 괴물도 붐비나요? 아니고. 네, 한강. 어. 근데 우리나라 레버리지 ETF는 상한가가 60%입니다. 그거 아시는 분들 계실지 모르겠는데 예, 주식이 상한가가 30%잖아요. 네네. 근데 레버리지는 그래서 60%까지 열려 있는 점을 괜히 말씀드린 것 같긴 한데 네. 하여튼 그렇습니다. 어. 그리고 재밌는 게 이제 네 번째 보일이라는 ETF가 있어요. 그거 제가 뒤에서 준비했는데 천연가스 2배 레버리지입니다. 그런 ETF를 천연가스. 천연가스 가격이 작년 1년 사이에 한 5분의 1 토막이 났거든요. 네. 그 이유는 뭐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일단 유럽에서 천연가스를 주로 많이 쓰는데 이제 최근 유가도 많이 빠졌고 유럽에서 비축한 천연가스량이 되게 많다고 알고 있습니다.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이후에 그리고 또 유럽이 좀 따뜻하잖아요. 지금 제가 알기로는 유럽이 좀 따뜻해요. 그래서 난방을 많이 안 떼, 원래도 안 떼는데 비싸가지고 근데 지금 실제로도 많이 안 뗀다. 그래서 이제 천연가스 가격이 많이 하락을 하면서 저 이게 이런 게 너무 신기해요. 어떻게 이걸 또 알고 이런 ETF를 이렇게 또 750억 또 사셨을까? 저는 사실 잘 몰랐거든요. 이 ETF 네. 제가 천연가스 쪽은 잘 관심이 좀 적은 분야라 그렇긴 한데 어쨌든 요 ETF도 있었고 네. 11번에 이제 잘 아시는 일라이릴리 제가 상당히 우와. 관심을 많이 갖고 있는 비만 치료제를 네. 예, 마운자로인가요? 그 비만 치료제가 지금 마운자로 되게 노보노르디스크랑 이제 둘이 경쟁을 하고 있잖아요. 네. 저도 관심이 너무 많은데 이걸 해보고 싶은데 이 종목에 우리나라 투자분들이 많이 사셨고 쿠팡 또 이건 사실 왜 쿠팡? 사는지 제가 잘 모르겠어요. 아직 분석을 안 해봤는데 쿠팡 별로 안 좋아하시나 봐요. 안 좋아하는 거 아닙니다. 왜 사는지 아니, 모르겠어요. 왜 사는지 아니라 어. 어떤 모멘텀 때문에 우리 스마트한 서학개미 분들이 쿠팡을 매수하셨을까? 아, 네, 그게 궁금한 거예요. 쿠팡 모멘텀 왜냐면 많죠. 너무 빨라. 다음날 오니까. 아 쿠팡 로켓 배송 이런 거. 네. 네. 좋았나 쿠팡 봐요. 요즘 사업이 기가 막힙니다. 쿠팡 좋아합니다. 네. 눈치 보지 맙시다. 네, 네. 요거 뭐예요? 네. 아이언큐? 8번, 아, 7번. 아이언큐가 이게 아마 퀀텀 그 252%. 이게 제가 좀 순간 헷갈리는데 네, 아이언큐. 그 되게 우리나라 분이 이제 대표로 계신 어? 그거고 아. 그 무슨 컴퓨팅이라고 그러죠? 양자 컴퓨팅. 예, 양자 컴퓨팅. 예. 아하. 그거 해가지고 우리나라 투자분들 되게 많이 샀어요. 이거 지금 보관 금액 순으로 해도 거의 25위 안에 들어오고 상위에 들어있는 종목인데 아이온큐라고 해가지고
250% 올랐으면 뭐 말 다 했죠. 와 대단하다. 변동성이 좀 있었는데 뭐 약간 그런 게 좀 많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야. 잘 알고 근데 투자하세요. 이렇게 서학개미 분들은 어떻게 이렇게 알고 너무- 다 찾아서 그러니까요. 하시나요? 그러니까 저희가 분석하기로는 이런 좀 많은 이제 정보들 우리 3프로 TV를 비롯해서 네. 그렇죠. 많은 정말 양질의 컨텐츠들을 투자분들이 많이 접하시는 게 되게 용이해졌잖아요. 네. 우리나라 투자분들이 되게 스마트하시고 저희가 이런 거를 활용한 ETF를 상장하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소학개미가 투자하는 거를 네. 같이 투자하는 ETF를 저희 코덱스에서 준비하고 아. 있거든요. 그런 것도 곧 만나보실 수 있을 네, 거라고. 많이 좋습니다. 알려주세요. 네, 상장. 본부장님이 보실 때 여기 1번부터 12번까지 미국 주식 순매수 탑 12 중에서 요거는 순매수 잘 하신 것 같다라고 생각하는 게 한두 개 정도 있을까요? 전 다 잘하신 것 같아요. 네, 잘하셔도. 제가, 너무 잘하셨는데 뭐 저는 기본적으로 좋아하는 거는 여전히 이제 그 개별 종목이긴 하지만 마이크로소프트가 워낙에 신고가를 갱신했음에도 이제 좋을 거라고 판단이 되고요. 네. 그래서 개별 종목이긴 한지 일라일리 같은 이제 비만 치료제에 대한 전망도 많이 오르긴 했습니다. 하지만 뭐 이런 것들은 좀 미리미리 잘 매수하시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다 개별 종목 얘기는 했는데요. 네. 알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보일 ETF 간단하게 좀 말씀드리면 이게 천연가스 가격이 티커가 보일이에요. 그러니까 끌어올라야 되는 이제 미국 ETF는 주식도 그렇지만 티커가 되게 재미있거든요. 알파벳 4개로 해놨는데 그러니까 보일이라서 끌어올리길 기대하는 마음에 천연가스 2배, 일일 수익률이 2배인데 보수는 좀 비쌉니다. 우리나라 투자자분들이 이제 보수에 되게 민감하신 것 같지만 미국 장 가서 2배, 3배는 뭐 이런 0.95%를 내도 전혀 높다고 생각 안 하시죠. 근데 보시면 보일 ETF가 작년 말부터 해가지고 이렇게 거의 뭐 이걸 뭐라 그래야 되죠? 이거를 그냥 흘러내리는 후룸라이드처럼 후루루 이렇게 티커는 보일인데 수익률이 너무 수익률이 반대다. 그냥 전혀 끌어오르지 않고 아래로 네. 그냥 꼬꾸라졌는데 계속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이제 오르지 않겠냐 이런 기대감에 많이 사시는 것 같고요. 반대로 2배 ETF도 있더라고요. 천연가스 레버리지 콜드라고 해가지고 티커가 KOLD인가 그게 좀 있더라고요. 그런 상품도 있었다. 오케이. 네, 말씀드리고요. 미국 장기채도 하여튼 TMF도 1개월 저기 이거 빨간색으로 해야 되는데 27% 올랐습니다. 3배. 와. 예, 금리가 빠지니까 이제 3배 많이 올랐으니까 또 야수의 심장. 확실히 엔화 낑기는 것보다 안 낑기는 게 훨씬 낫네요. 엔화의 움직임이 아직은 좀 뭐 밋밋하니까 아까 뭐 기대는 다들 이제 엔화가 절상되기를 기대하시겠지만 좀 그런 부분들은 좀 없는 것 같습니다. 아직까지는요. 오케이, 알겠습니다. 예, 그리고 11월 달에 수익률을 뭐 간단하게 또 이제 보여드리면, 그러니까 로봇 관련주가 11월에 되게 좋았어요. 오늘도 와. 제가 사실 제가 찾아뵙는 이제 기관 투자분들이나 이런 많은 전문 투자분들한테 이메일을 이번 주에 2개를 썼는데 네. 국장을 지키는 저희 코덱스 ETF라고 해가지고 하나는 이제 반도체 관련 AI 반도체 관련 ETF하고 저희 거 하나 오늘 로봇 ETF를 썼거든요. 저희가 이제 K 로봇이라는 ETF가 있는데 네. 제가 그걸 2시쯤부터 그러니까 점심 때부터 준비해가지고 2시 반쯤 보냈는데 이메일 보내고 나니까 로봇 주가 갑자기 훅 빠져 있더라고요. 그래서 야 이거 보내는 날이 날이구나. 전송 취소 막 눌러야죠. 그 못했습니다. 이미 좀 나중에 봐가지고 아까 뭐 그 두산 로보틱스도 제가 한 13%인가 올르고 있었던 것 같은데 네. 이메일 보내고 났더니 많이 빠져 있더라고요. 그러다 다시 좀 플러스로 전환한 것 같은데 하여튼 좀 그런 일이 있긴 했는데 로봇주가 하여튼 좋았다. 그래서 KB스타하고 저희 코덱스의 로봇 ETF가 있으니까요. 한번 관심 있게 지켜보시면 될 것 같고요. 네. 그 게임주가 11월에 좋았습니다. 뭐 다른 이유가 있긴 했지만 지스타라고 해서 그게 이제 최근에 열렸더라고요. 그래서 크래프톤이나 넷마블이 내년에 우리나라와 중국 같은 데서 좀 신작이 기대가 된다. 이런 기대감에 한 달에만 이렇게 한 30%, 넷마블은 55% 정도 좀 많이 올라서 많이 올랐다. 게임 ETF가 저는 게임을 이렇게 막 게임을 하진 않지만 네. 다들 이제 잘 안 보셨거든요. 최근에는. 근데 한번 관심 있게 보셔도 되지 않을까, 게임 좋아하시는 분들은. 그리고 마지막으로 HBM이나 온디바이스 AI라고 해서 사실 저희 3프로에서도 상당히 많은 분들이 이제 많이 얘기해 주신 것 같아요. 네. 핸드폰이나 PC향에 들어오는 AI 반도체가 탑재될 거다라는 기대감에 관련 종목들이 이제 리노공업이나 대덕전자, 심텍 같은 종목들이 있거든요. 좀 많이 좋았어서 그런 ETF도 좋았다 말씀을 드리고요. 오케이. 수익률이 안 좋았던 건 뭡니까? 안 좋았던 거는 이게 사실 이제 차이나 중국이 다 안 좋았습니다. 중국 지수는 그렇게 나쁘진 않았거든요. 이번 달에 뭐 네. 항생이나 뭐 중국 본토도 나쁘진 않았는데, 그러니까 오른 건 거의 보합이었는데 전기차나 신재생 관련 2차전지, 태양광, 클린에너지, 그러니까 뭐 저희 것도 이제 차이나 2차전지가 있고요. 타이거도 차이나 전기차, 이게 좀 엄청 컸다가 지금 가격이 많이 내려온 상황입니다.
네, 그 차이나 태양광, 차이나 2차 전지도 안 좋은 거예요. 비아디나 뭐 이런 네, CATL 이런 거 들어가 있을 거 아니에요. 맞습니다. 근데 문제는 소재주들이 문제예요. 그러니까 왜냐하면 우리나라 소재주도 영향이 당연히 있는데 아시겠지만 리튬 가격도 상당히 많이 빠졌거든요. 그렇죠. 지금. 그러니까 얘네들이 그럼 전기차 수요가 받쳐줘서 공급이 늘어나서 이 가격을 상쇄할 만큼의 실적이 나와줘야 되는데 아시겠지만 이제 전기차 수요도 상당히 둔화된 상태거든요. 미국도 그렇고 원래 미국도 그렇고 뭐 중국도 다 그럴 줄 알았는데 생각보다 수요가 줄어드니까 이 가격 그러니까 공급을 많이 해줘야 되는 게 오히려 단가가 안 맞는 거죠. 실적 부담에 이런 소재를 만드는 리튬 관련한 기업들이 주가가 계속 안 좋은 겁니다. 그리고 또 제가 뉴스를 찾아보니까 나트륨 이온 배터리인가 여기가 또 관심이 엄청나게 집중되고 있대요. 그래서 중국 기업들도 리튬 이온 배터리가 아니라 저희가 이제 리튬 이온 배터리를 많이 했었잖아요. 근데 나트륨 이온 배터리가 훨씬 가격이 싸서 그쪽으로 지금 더 개발을 막차를 가할 거다라는 뉴스가 나오니까 아무래도 좀 한동안은 전기차 수요가 올라오지 않는 이상은 좀 전기차 특히 중국 쪽은 좀 쉽지 않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진짜 수익률 안 좋은 게 다 차이나 2차 전지, 차이나 전기차, 네. 차이나 태양광, 차이나 클린 에너지 이런 게 좀 마음이 그렇네요. 아픕니다. 그런 게 있고요. 예, 뭐 그런 내용들이 좀 있어요. 요런 거 보면은 국내 주식도 산업도 약간 중국 익스포저가 큰 애들은 좀 일단은 좀 피하고 보자 요런 게 통하는 것 같아요. 맞습니다. 워낙에 우리나라가 중국에 연관된 산업들이 많잖아요. 네. 뭐 화장품 이런 거는 뭐 바로 직방인데 그런 부분들은 아무래도 그 중국의 어떤 지표들이나 이런 것도 지켜보시는 게 당연히 좀 도움이 되실 것 같고요. 오케이. 요거는 뭐예요? 국내 반도체 소부장 대표 ETF? 네. 그 워낙에 요새 HBM이나 우리나라의 반도체 관련주들에 대한 기대감이 많으시잖아요. 그러니까 네. 국내 ETF 운용사들이 지금 현재 24개가 있고 ETF가 이번 주에 800개를 넘어섰습니다. 와. 803개가 진짜 있는데 많다. 네. 저희가 한 180개 되거든요. 와. 저도 사실 물론 다 알지만 네. 누가 갑자기 물어보시면 저도 이게 찾아봐야 되는 ETF들이 있습니다, 사실. 근데 증권사 입장에서 ETF 상품을 많이 내놓으면 좋아요? 그러니까 저희가 이제 자산운용사는 ETF를 이제 만드는 발행사고 증권사는 ETF가 많으면 거래가 잘 되면 좋으실 테니까 뭐 서로 상생하는 구조입니다. 그렇구나. 네. 오케이. 근데 우리나라 시장에 저희하고 코덱스와 타이거가 AI 반도체 핵심 장비, AI 반도체 핵심 공정이라는 ETF를 지난주에 상장을 하면서 네. 반도체 시장에 이제 불을 같이 지폈습니다. 워낙에 시장성이 있다고 투자자분들도 좋아하시고 관심 있으시다 보니까 이 상품이 이제 세 개가 대표적으로 있습니다. 코덱스, 타이거, 솔이 이제 반도체 소부장으로 가장 먼저 상장을 했고요. 비용은 보수는 이제 저희가 조금 저렴하고 39bp, 45bp, 45bp인데요. 특징은 코덱스는 장비만 100% 담고요. 타이거는 장비 82, 소재 18%. 예, 솔은 여기 소부장이잖아요. 그러니까 네. 장비 65, 소재 28, 부품 7. 좀 분산해서 소부장에 한 번에 투자한다. 예, 타이거의 상품은 그 중간 정도. 저희는 장비가 100%고 여기는 장비가 80%니까요. 그런 것들에서 좀 차이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구성 종목을 제가 적어놨으니까 이거 다운로드 받으셔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가 포인트로 저희 회사 거는 이제 HBM 관련주가 가장 많다라는 거를 네. 좀 포인트로 말씀을 드리고 있어서 83%나 됐네요. 네네 뭐 한미 반도체나 ISC 그러니까 패키징이나 뭐 아시겠지만 이제 테스트 장비들 그리고 대덕전자 뭐 리노공업 뭐 심텍 이렇게 온디바이스 관련 종목들도 다 되어 있어서 제가 일부러 좀 비교를 해서 종목을 써놔 드렸거든요. 종목 수는 20개 정도로 다 비슷합니다. 그래서 어떤 종목에 본인이 좀 좋아하시는 종목이 많이 들어있는 ETF를 선호하시면 어떨까라는 생각을 들고요. 뭐 저희 자랑이긴 하지만 저희가 괜찮습니다. 지금 저희께 상대적으로 저희 자랑이긴 하지만 저희가 괜찮습니다는 무슨 화법입니까? 제가 말을 그렇게 못하는 편은 아닌데 이런 포인트가 되면 상당히 낯간지러워서 어버버 되더라고요. 어떤 게 좋습니까? 어떤 게 그러니까 어떤 게 저희가 괜찮나요? 네. 반도체 시장이 소재 부품 장비라고 나눈다면은 저희가 분석한 바에 따르면 턴어라운드가 오는 시점에서는 우리나라는 장비주가 제일 잘하더라고요. 소재 부품보다는 그러니까 장비주가 가고 그 다음에 소재 부품이 따라가는. 근데 내년에 이제 반도체가 턴어라운드 본다면은 장비주의 수요가 좀 더 많지 않을까. 그래서 저희가 사실 요 며칠간에 오르고 내릴 때도 좀 잘 오르고 또 덜 빠지는 좀 모습을 보였거든요. 그래서 그렇다고 뭐 다른 상품들도 다 좋으니까요. 한번 같이 보시면 어떨까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저도 이거 좋아하거든요. 뭐요? 코덱스 AI 반도체 핵심 장비. 근데 기가 막히게 제가 이거 유튜브에서 AI 연기하면서 동영상 찍었어요. AI 연기 한번 해줄 수 있어요?
코덱스. 요즘 AI가 누가 코덱스 누가 그렇게 합니까? 근데 저는 이제 아나운서님 그 영상을 당연히 저희 회사에 또 이제 영상에 나와주셔가지고 아 그래요? 좋아요를 누르고 네. 실제로는 처음 뵈가지고 어. 뭐 이렇게 오늘 왜 이렇게 말을 못하세요? 원래 말씀 잘하시는데 너무 오는데 힘을 다 빼가지고 힘을 다 빼가지고 지금 네네네. 빠졌습니다. 네, 오케이 그런 게 알겠습니다. 있고요. 요게 또 그 하나가- 삼성계 어떤 거라고요? 삼성계 코덱 AI 반도체 핵심 장비 줄여서 저희는 반핵장이라고 하는데 네, 괜찮습니다 이거. 네. 코덱스 AI 반도체 핵심 장비. 감사합니다. 솔 요게 신한 거예요? 네, 소울이 아, 신한 소울이 자산은요. 신한 거죠? 네. 소부장 시리즈로 유명하죠. 그래서 반도체 소부장을 가장 먼저 상장을 했고요. 좋은 상품입니다. 알파윤이래 알파윤. 알파윤. 삐리삐리. 요즘 누가 그 로봇도 기분 나빠해 요즘은. 아 그럼 해보세요. 요즘 로봇 해봐. 요즘 로봇? 네, 연기해 보세요. 요즘 로봇? 네. 모르겠네. 되게 자연스럽지 않나? 어떡해요? 그냥 이렇게 사람 같잖아요. 그쵸? 너무 자연스러워졌습니다. 너무 자연스럽고 아. 기분 나빠해. 로봇한테 고소당해. 죄송합니다. 오케이 로봇님. 알겠습니다. 네. 반도체 소부장 ETF. 근데 요거는 어떻게 딱 나오고 나서 얘네 바로 조정받아요. 맞습니다. 사실 그 ETF를 상장하기까지는 최소한 3개월 정도가 소요되거든요. 잘 길게는 6개월. 그래서 저희가 뭐 타이밍을 막 노려서 하는 건 아닌데 뭐 절차상으로 하다 보니까 조금 이제 많은 분들이 꼭 ETF가 뭐 나오면 좀 고점인 경우가 많았다라는 말씀을 주세요. 그래서 네. 단기적인 변동성은 분명히 클 거라고 저는 판단을 하고 있는데 AI 반도체라는 거 그리고 HBM이나 온 디바이스를 저희가 계속 공부할수록 이게 제가 이제 이메일에 그런 말을 썼거든요. 우리나라는 기업은 결국에는 기술력을 갖고 있는 쪽에다 계속 투자를 할 수밖에 없고 정부는 그런 산업을 육성시킬 수밖에 없잖아요. 우리나라는 인구가 적고 자원이 없다 보니까 그런 산업에 갈 수 있는 게 뭐가 있을까 생각해 보면 결국 우리나라는 이제 반도체 쪽과 로봇 쪽이 뭐 2차 전지도 같이 가겠지만 뭐 그런 쪽에 좀 관심을 주시면 어떨까라는 차원에서 이렇게. 네, 말씀을 드렸고요. 뒤에 로봇 관련 ETF도 제가 네. 뭐 2개 있습니다. 우리나라에 국내 주식 로봇 관련한 ETF가 2개 있어서 그것도 한번 딱 이렇게 2개밖에 없어요. 네, 아직 저도 왜 그런지 모르겠는데 저희가 이제 코덱스 K-로봇이라는 액티브 ETF로 작년에 상장을 했고 최근에 이제 KB 자산운용에서 AI와 로봇을 합친 ETF를 또 상장을 했어요. 그래서 요게 조금 더 땡기네요. 네, 그러니까 AI하고 로봇을 같이 합쳤으니까 좀 더 2개. 그냥 보시면 종목을 그래서 저희는 다 로봇으로만 되어 있습니다. 레인보우 로보틱스, 뭐 두산 로보틱스도 들어 있고, 그러니까 대기업들도 많이 있어요. 잘 아시겠지만 뭐 삼성전자나 뭐 두산, 현대차 다 로봇 관련한 곳에 투자를 많이 하고 있잖아요. 그런 게 되어 있고 여기는 그래서 로봇도 AI도 들어 있습니다. 루닛이나 뷰노 같은 경우 다 아시죠? 그 AI 그 의료기기 쪽에 네. 솔루션에서 뭐 주가의 변동성이 뭐 좋을 때도 있고 안 좋을 때도 있긴 하지만 그래서 AI와 로봇을 모두 투자하고 싶으신 분들은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KB스타 상품도 좋을 것 같고요. 로봇에만 집중하고 싶은 분들은 뭐 코덱스 상품을 봐주시면 어떨까 이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안 가는 거 여기 잔뜩 넣어놨네. SKT, KT, 현대차, KB스타가 좋은 것 같아요. 삼성전자. 근데 이거 좀 멀리 볼 수 있는 것들이잖아요. 네네. 좀 성장성이 유망한 이런. 아 멀리 봐요? 네. 멀리 보고 SKT 사요. KT나 멀리 보고. 멀리 보고. 오케이. 오케이 알겠습니다. 오늘 또 본부장님이 이렇게 쫙 설명을 해주시니까 전반적으로 개인들이 뭘 샀고 어떤 게 수익률이 좋았고 어떤 흐름으로 가고 있는지 네. 요거 싹 정리가 된 것 같습니다. 도움이 많이 됐죠? 알파윤? 엄청 엄청 됐어. 그러면 우리 못하겠다. 김도영 본부장님은 네. 다음 달에 또 뵙는 걸로 하겠습니다. 심층 인터뷰 오늘 삼성자산운용 김도형 본부장님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외환위기 오는 거 아니에요? 금융위기 오는 거 아니에요? 이런 질문들을 좀 굉장히 많이 받았었습니다. 탐욕이 되게 강했을 때 위험자산으로서의 극단적인 쏠림이 나타나고 공포감이 극에 달했을 때 안전자산으로서의 극단적인 쏠림이 나타나거든요. 과거의 일이 미래에 똑같이 일어난다 이건 아니지만 그때 당시에 위기 상황에서는 어떤 공통점들이 있었는지를 보면서 우리가 대비를 하는 방법도 고민해 볼 수 있고요. 과거를 제대로 이해하는 순간 위기의 실체가 드러납니다. 오건영의 현실 경제 이야기를 서점에서 만나보세요.